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뭐 새로운 걸 안 하고 했던 거 복습을 해볼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했던 게 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긴 했는데, 사실 그 외의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빈도가 좀 떨어질 뿐이지, 사실 이렇게 주워 먹을 수 있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것만 해도 사실 꽈락은 어지간하면 면할 것 같은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얘네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를 풀면서 가져갈 수 있는 건 가져가셔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펌프에 직병렬이 있다. 이것도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몇 개 문제가 몇 번 나오긴 했어요. 우리가 직렬이라는 건 펌프를 직선으로 세웠다는 거고, 병렬이라는 건 이렇게 너무 대충 그리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합쳐서 나가는 건데, 얘는 어차피 여기서 민만큼 물이 똑같이 나가니까 유량은 펌프가 한 대일 때나 두 대일 때나 똑같은데, 양정이 이미 움직이는 물을 또 밀어내는 거니까 얘가 이제 두 배가 되는 거고, 얘는 똑같은 힘으로 미는데 두 개로 미니까 유량이 두 배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뭐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그냥 기출문제 풀다 보면 그 주워 가실 수 있는 문제가 많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것만 하지 마시고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사실 이제는 좀 배웠으니까 우리가 연속 방정식이 Q는 AV였죠. 이게 이제 제일 기본이에요. 그러면 원래 백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4분의 파이 d 제곱이 면적이 됐죠. 그리고 그러면 V는, 속도는 면적과 반비례하고 직경의 제곱과 반비례하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다 머리로 숙지하고 있지만 백지에다 써보는 건 좀 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힘이 있었는데, 힘이 F는 MA 또는 MG 또는 PA라고 썼어요. 여기서 MG라는 건 수직 분력만 얘기를 하는 거였고, PA라는 건 수직에도 적용이 되고 수평에도 적용이 되는 거였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P라는 건 감마 H라고 쓸 수 있었고, 감마 HA가 되는 거고, 또 감마라는 건 로 G HA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그쵸? 감마가 로지니까요. 그리고 H랑 A를 묶으면 로 G V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 로와 V를 묶으면 MG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결국 다 똑같은 거다. 이제 중력 방향으로 가해지면 G, 그냥 아무 방향으로나 가속도가 가해지면 A라고 쓰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뭐 수조에서 수직에 가해지는 힘을 우리가 mg라고 하고 수평으로 가해지는 힘을 PA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를 F1, 얘를 F2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 대각선으로 가해지는 힘은 F1과 F2, 이 벡터의 분력의 합인데, 여기다가 삼각함수의 개념인 제곱과 루트를 해줘서 우리가 F 토탈을 구할 수 있었죠. 근데 이때 여기서 PA가 수평 분력에서의 PA는 결국 감마 HA가 됐는데, 이때 H라는 건 우리가 힘이라는 건 깊어질수록 감마 H에 의해서 멀어지니까 힘이 받는 중간 지점을 캐치해서 전체 높이의 2분의 H가 됐었죠. 하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깊은 곳에 여기에 이쪽 면에 가해지는 힘을 구하고 싶다면 얘의 H는 이미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에서의 반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의 깊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h가 되겠죠. 이제 한번 다 들으셨던 내용이니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액주계를 한다면 액주계는 결국 뭐 그냥 어떻게 뽑아도 상관이 없죠.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까요? 뭐 힘이 세면 일로 밀려 올라가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같은 액체인데는 무시를 하고 우리는 여기서도 누르고 있는 거고 여기서도 대기압이 누르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차이만큼 올라갔고 우리가 이 차이만큼 발생한 압력을 결국 감마 H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서, 이때 감마라는 게 물이면 간단하지만 그 외에 다른 물질이라면 그거에 따른 비중, 대부분 우리는 수은으로서 13.6 비중을 곱해주고 있죠. 아주 간단한 기본 개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얘가 더 이렇게 꼬부라져서 이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우리가 결국 여기에 있는 압력을 구하기 위해선 반대편부터 시작을 하는데, 결국 PB라는 건 PA에다가 내려가면 빼주고, 죄송합니다, 더하고죠. 더하고 올라가면 빼주고 똑같은 거 퉁치고 다시 내려가면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풀어주시면 되고, 피토관도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가 결국 요 유선을 따라 유체가 배관 내에 흐르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총 에너지를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만약 수도로 표현을 한다면 2G분의 V제곱 플러스 감마분의 P1 플러스 Z1일 땐 2G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감마의 P2 플러스 Z2. 요 안에 흐르는 액체가 같으니까 비중량은 같은 거죠. 만약에 얘를 압력으로 표현한다면 2분의 로 V1 제곱에 P1 플러스 Z1의 감마는 2G분의 V2의 2G가 아니죠. 2분의 로 V2의 제곱 플러스 P2 플러스 Z2의 감마가 될 거예요. 여기에 만약 이게 수정 베르누이로 바뀐다면 이런 마찰 손실이 발생을 할 거고요. 뭐 H라고 쓰는 데도 있고 HL이라고 쓰는 데도 있고, 여기서 우리가 결국 이렇게 옆구리에 뽕 따면 이쪽으로 밀리는 힘을 우리는 정압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압력으로 나타낸 거니까 이때 나타나는 압력을 우리는 P1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배관이 지금 수평으로 지나가고 있으니까 얘의 모든 위치 에너지는 같은 상태라서 우리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거고, 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뽑아서 중간부터 이걸 우리가 전압관이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가 동압을 재고 싶은데 여기에 재지는 건 이렇게 미는 정압과 중간에도 정압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벽에 미는 힘이라고 하지만 모든 유체는 동일한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 모든 방향으로 모든 면에 힘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해지는 힘은 우리가 PT라고 하는 전압이 되는데, 결국 이게 만약 기체라면 요 에너지의 합만 되는 거고, 애초에 이 바닥이 만약에 요 밑에 있다면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값에다가 저 높이의 H만큼 더해주면 이게 H라면 총 에너지가 되는 걸 거고, 요 PT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동압인 경우에 결국 동압을 알고 싶다는 건 속도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야, 여기서 지금 정압을 밀고 여기서 전압을 미니까 얘네를 이어서 힘싸움을 하게 만들면 우리가 그 차이로 인해서 동압을 알 수 있구나. 이게 결국 감마 H죠 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1강에서 중요시 여겼던 게
압력으로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유체역학의 대부분 기사에서는 최소한 다 감마 H로 풀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장 제일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얘가 결국 우리가 대기압을 또 중요시 했었는데, 얘가 1atm이라 그러면 뭐 1.0332kg 포스 센티미터라던가, 제곱미터가 된다면 1000배 커질 거고, 우리가 10.33이라는 미터 아쿠라를 외워주셔야 되고, 또 많이 나오는 게 760 수운주 밀리미터죠. 아마 공존행동 제 기사를 본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뭐 토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압력이라는 건 결국 대기압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대기압보다 크면 계기압력이라 그러고, 대기압보다 작으면 진공압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기압이라고 말하는 건 계기압력으로는 0atm이 되는 거고, 진공압력도 0atm, 절대압력으로만 1atm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뭐 슬슬 다 내용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물이 흐르고 있다면 이 물의 유동 상태를 구분하는 걸 우리는 레이놀즈라고 하는데, 여기죠. 이 레이놀즈 수는 결국 로 VD, 뮤분의 로 VD 또는 뉴분의 VD라고 해서 점성계수와 동점성계수의 함수인데, 쉽게 생각하면 끈적할수록 레이놀즈 수는 늦어지고, 우리 물이 흐르는 힘이 강할수록 우리 레이놀즈 수가 크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힘이 강하다는 건 결국 밀도 곱하기 속도 그리고 직경이라는 자체가 우리는 관성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점성계수는 끈적끈적한 거니까 점성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이놀즈 수를 결국 공부하는 또 이유는, 우리가 달시 바이스바흐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관이나 덕트 경로 중에 마찰 손실을 계산하고 싶을 때 이 마찰 손실 계수라는 게 결국 레이놀즈 수를 통해서 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결국 이런 마찰 손실을 구할 때 얘가 이제 측류나 난류냐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이 자체의 구분도 결국 레이놀즈 수에 의해 하게 되고, 우리가 측류가 64를 레이놀즈 수로 나눈 거였는데, 그럼 이 레이놀즈 수가 곱하기로 바꾼다면 64 곱하기 레이놀즈 수분의 1이니까 64 곱하기 로 VD분의 뮤가 되는 거잖아요. 또 무슨 뜻이냐? 결국 측류라는 건 속도가 느려야 레이놀즈 수가 작아져서 측류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다는 건 속도가 느릴수록 끈적거리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풀을 이렇게 묻혔을 때 손을 쫙쫙 하면은 별로 영향이 없죠. 근데 우리가 살짝 되면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런 영향을 우리가 이 식에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속도가 제곱만큼, 이제 이 식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결국 한번 또 복습을 해보자면, 마찰 손실 수도라는 건 마찰 손실 계수랑 비례하고, 배관의 경로의 길이와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과 비례할 거고, 그리고 직경에는 반비례한다는 거. 이 정도는 또 기억을 해주셔야 다른 문제 푸시는데 영향이 없겠죠. 그 다음에 자, 뭐 있을까요? 펌프인가요? 펌프. 우리가 펌프가 이렇게 펌프가 있을 경우에 결국 우리는 요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까지의 압력 차이를 우리는 펌프의 양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결국 우리는 펌프라는 건 결국 1번 측에서 물을 밀어주던 빨아 올리던 해야 우리가 2번 축으로 물을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여기가 만약에 너무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이 물이 증발을 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을 전문적으로 포화 증기압 이하가 됐다고 하는데, 이하가 되면 여기 공기가 생긴다면 펌프 날개가 공기를 밀어봤자 물이 안 나가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캐비테이션 또는 공동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공동현상이요. 또 사실 펌프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압축도 되고, 얘가 송풍기 같은 경우엔 펌프는 성능 곡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는데, 송풍기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펴져 버리네요. 그래서 이 우상향 곡선에서 생기는 게 서징 현상인데,
사실 이건 기사 시험에서 크게 알 필요는 없고 우리가 쉽게 이런 압력계가 있을 때 얘가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얘가 떨리면 당연히 얘도 떨리겠죠. 왜냐면 떨리는 이유가 우리가 결국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침이 떨린다 그러면 서징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격작용이라는 건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물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밸브로 빡 잠그면 여기가 이렇게 압축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물이라는 게 여기가 펌프였다면 이만큼이 계속 다 이동하고 있었는데 잠그는 순간 이게 다 부딪혀서 충격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격작용이라는 건 결국 속도의 변화가 압력의 변화로 발생하고 압력의 변화가 힘으로 발생을 해서 충격파가 작용한다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이 힘의 변화, 압력 변화라는 게 V1에서 V2로 확 떨어진다면 속도가 느려진다면 왜냐면 얘가 밸브를 잠궈서 0이 되니까요. 그러면 P1보다 P2가 훨씬 커지겠죠? 왜냐면 속도가 줄어들 만큼 압력이 올라갔을 거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충격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PA는 힘이 되니까 델타 PA는 델타 F가 되는 거겠죠. 변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사법칙과 동력이 있었는데 우리가 결국 킬로와트 이 동력이라는 건 감마 QH 효율에 곱하기 전달 계수를 구할 수 있었어요. 감마 QH를 우리가 수동력 그리고 효율까지 곱해준 걸 우리가 축동력 전부 다 곱해준 걸 우리는 전동력이라고 했죠. 전동기 동력. 근데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우리가 결국 단위를 통일해서 Q는 미터 퍼 세제곱미터 퍼 세크, 감마는 뉴턴 퍼 세제곱미터 또는 킬로와트니까 킬로 뉴턴이겠죠. 또 H는 그냥 미터, 효율은 어차피 퍼센트고요. K는 단위가 없는 값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간이도 신경 쓸 필요 없고 우리가 자 보세요. 펌프에서 물을 보낼 때 얘한테 전원, 힘을 얼마나 넣어주냐야 되는 건 결국 미는 만큼 넣어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물을 밀 때 드는 힘은 물이 얼마나 무거운지 또는 뭐 수은같이 무거운 액체인지 얼마만큼의 양을 보낼 건지 그리고 얼마만큼 높이 보낼 건지 그리고 모든 기계는 100% 효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효율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전기에서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K라는 값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위치가 요거라는 게 아니고 그냥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저걸 이용해서 펌프를 이만한 큰 걸 만들고 싶은데 얘를 만들었다 성능이 안 나오면 손해가 막심한 거죠. 그럼 우리가 똑같은 성능을 가진 똑같은 기립이 기하학적 상사인 펌프를 하나 만들어서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리터에 10세제곱미터에 너무 크네요. 10리터 퍼 세크에 뭐 1미터에 물일 때 똑같은 기립비로 만들면 얘를 만 100배 키우면 예를 들어서 1세제곱미터 퍼 세크에 100미터가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똑같은 성질을 이용한 것을 우리가 상사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상사법칙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관계가 유량, 양정, 동력은 결국 회전수와 임펠러의 날개, 임펠러의 회전수에 따라서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근데 얘가 1, 2, 3, 3, 2, 5라고 하는 각각 비례의 값이 다른 거죠. 우리가 결국 원하고자 하는 기초 처음 값이 Q1이 N1 곱하기 D1이었다. 그럼 변하고자 하는 게 Q2, N2, D2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순서를 외워서 1, 2, 3, 3, 2, 5로 외웠었죠. 당연히 유량과 양정 그 다음에 뭐 비중은 상관이 없잖아요. 얘네 가지고 구하는 게 우리가 결국 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상사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여기 임펠러가 회전하는데 얘가 빨리 돌면 물이 많이 나갈 거고 또 세게 나갈 거고 이 임펠러의 이 크기가 커버린다면 그것도 당연히 물 많이 나가고 세게 나가겠죠. 그러면 힘이 많이 든다는 건 당연히 동력도 많이 는다는 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열전달도 있었는데 뭐 열전달 연력학은 따로 설명을 크게 안 드려도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파스칼의 원리가 있었군요. 파스칼의 원리도 뭐 엄청 많이 나온 건 아니니까 좀 더 한쪽을 크게 그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떠한 면이 양쪽에 구멍이 뚫려 있을 때 우리가 한쪽으로 가한 힘이 작은데 나오는 힘이 커진다는 걸 이용한 게 우리가 파스칼의 원리죠. 여기서도 중요한 게 결국 F는 PA가 되고 여기서 결국 가해지는 압력이라는 것 P는 F 나누기 A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가해지는 압력은 같은데 면적이 다르다 보니까 는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겠군요. 이 P1이나 P2나 같은 거니까 P1이라고 적고 A2가 훨씬 크다 보니까 우리가 더 큰 힘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 F1보다 F2가 큰 값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가해준 힘은 결국 얼마나 압력이 가해졌냐면 우리가 가한 힘에서 여기 면적만큼 나눈 것만큼 압력이 가해지는데 이 가해진 압력은 이 델타 P만큼 모든 방향으로 압력이 늘어났을 거고 그럼 그 압력분만큼 여기 면에도 압력이 가해졌는데 여기 A2가 매우 크니까 큰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밀었는데 포크레인이 들리는 물론 이게 사실 거의 힘들지만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압력의 원리를 이용한 게 결국 파스칼의 원리가 되는 거죠. 이것도 풀어보시면 매우 쉽죠. 뭐 그 다음에 최근에 한 것들은 금방이니까 따로 복습을 안 하고 우리가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게 모든 공부는 마찬가지인데요. 인강을 계속 들으면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을 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인강을 듣고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기사 문제에선 정리까지는 필요가 없고 바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일단 문제풀이에 대해서 꽤 영상들에 뭐 10문제 정도씩 올려드렸지만 이 문제를 푸시는 것보다 바로 그냥 기출문제를 여셔서 해당 유체역학을 푸시는 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방금 풀어드린 걸 보고 풀면 이게 아는 것처럼 돼버려요. 실제로 내가 적용하는 어떤 식을 가져올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또 문제가 있어서 뭐 최적 탄성계수랑 압축률 뭐 이런 게 있는데 추가로 그건 안 해도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이 정도만 공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사 유체역학 영상은 그만 올릴 거고요. 제가 안 올렸다고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뵈려고 준비하는 게 있어서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